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슈를 쫓는 방송을 지양하고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이슈파이터 첫 방송인데요. 제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하여튼 오늘 좀 뜨거운 논란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볼 텐데요. 일단 저는 사회자 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역사계, 교육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이 매우 뜨겁습니다.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얼마 전에 보면은 몇몇 단체에서 청년 대학생 단체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진지하게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교학서 교과서를 매도하는 건 아니냐, 좀 반성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브로셔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죠.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소위 계거품을 물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건들도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10시에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자시하지 않겠다 하더니 이제 기자회견까지 발표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의 역사 교육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고민하시고 활동하시고 계신 분을 모셔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1세기 미래교육연합의 조영곤 대표님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첫 방의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워낙 지금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문제가 네.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예. 기자회견을 하고 서로 간에 지금 제가 보면 정치권에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하느냐 싶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배재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교학서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 동안에 역사 교육 교과서를 가지고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사 교육 당연히 중요한 얘기지만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면 또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역사 교육 왜 중요합니까? 네. 방금 윤중 씨가 말씀하신 대로 수능에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그것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렇죠. 점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고치거리가 생겼네, 이렇게도 한 과목이 더 늘어난 거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사는 암기 과목이죠. 그런가요? 암기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점수 차이가 수학만큼 날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안 납니다.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이게 큰 점수 차가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아야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자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왔다고 해서 역사 과목 하나만 가지고 대학생을 뽑는다고 하면 한두 문제 차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수학도 섞이고 과학도 섞이고 국어도 섞이고 다 섞여서 역사 과목의 점수 차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렇죠. 큰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전쟁이요? 네. 무슨 전쟁이죠? 오늘이 파이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슈 파이터. 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 네, 역사 전쟁을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치르고 있는 거죠.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제 우리 청소년들이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역사 인식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까지 제가 언급할 어떤 수준의 사람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전투력이 남과 북만 가지고 미군을 빼고 봤을 때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예. 발언을 해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은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북한의 국방 예산보다 34배나 되는데 네네. 우리는 34조 원을 쓰는 나라인데 1조 원밖에 쓰지 않는 북한에 비해서 미군을 제외하면 불리하다라니 네. 이걸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돈 34조 원 대 1조 원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뭐가 불리하냐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주적을 네네. 북한군이 아닌 미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하. 이런 역사 저 설문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신력 면에서 네네. 우리는 북한 주적이죠 사실. 네. 주적과 싸울 그 전투적인 의사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한테는 부족한 거고 네네네. 주적이 미군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예. 저쪽은 대한민국의 군인을 이겨야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정신력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는 거죠. 그 정신력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냥 어디서도 바로 이 역사 전쟁에서 아하. 우리가 밀린 겁니다. 아하.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막 양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그 뭐 저 때는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보면 대학생들을 만나고 막 이제 1학년 뭐 1년 대학생들을 만나고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치 지금 현재 북한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정 속에서 인권 유린 당하고 그런 북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시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좀 옹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에 다 녹아다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심지어 학생들이 푸는 문제는 제가 이런 문제도 봤어요. 예. 중학교 3학년 사회 시험 문제인데 예. 어느 계획 경제 체제의 지도자가 한 말이다. 그래놓고 가로 열고 지문 안에 어떻게 써 있느냐면 계획 경제 아시나요? 예.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말하는 전 세계 공산주의 이제 북한인데 예. 그 어느 계획 경제 체제 지도자인지 김정은이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중학교 3학년 시험 문제예요. 공산주의에 그러니까 계획 경제 체제에는 예. 우리 사회는 실업은 없다. 아하. 실직을 하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반드시 제공해 준다. 네네. 뭐 요런 내용의 지문이 써 있어요. 중3 학생이 볼 때 아니 우리 큰 형은 사촌 형은 우리 삼촌은 지금 30이 넘었는데도 네네. 취직을 못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은 예. 이런데 계획 경제는 뭐 공산주의는 실업이 없는 나라구나. 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대학 안 가도 되고 예. 경쟁이 필요 없고 예.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고 예.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있다라면 완전히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그렇죠, 거죠.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예. 가르치는 겁니까? 저도 보니까 예전 네. 보니까 금성출판사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 북한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학생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학생 한 학생이 이제 그 북한이죠. 북한 동무한테 너는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 얘가 나는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야. 넌 뭐 할 거야? 그거 완전 순뻥이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뭐 할 거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에서 찍어서 너 일하면 일해야 돼. 너는 탄광 가서 일해야 되면 탄광 가서 일해야 하고 아니면 농사지으면 농사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마치 직업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런 뻥을 치고 있는 게 금성출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필요하고 또한 그 청소년들이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에 대해서 아무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한국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그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역사적 소양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윤리 시간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예. 삶은 무엇인가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렇죠. 역사 시간에는 나를 포함해서 그렇죠. 과거에는 네. 현재에는 그리고 반드시 얘기될 게 미래에는 그럼 미래지향적인 역사관이냐 네. 과거지향적인 역사관이냐 진취적인 역사관이냐 폐쇄적인 역사관이냐 뭐 어떤 역사관이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덕목 이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좌편향 그 역사 교과서들은 폐쇄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 과거 역사가 학대받았다고만 막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렇게 역사 교육을 해서 내 자식들이 말이죠.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서 그리고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좌편향된 역사 교과서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저는 뭐 역사 학계에 속해 보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지도 않았지만 아니 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논란을 야기할 만큼 그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역사 교육을 지배당했을까 저들에게. 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교과서가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그거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교학사 교과서가 좀 제대로 된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교과서가 총 몇 종인 거죠? 교학사 교과서 포함해서 역사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만 보면 8종입니다. 지금까지 7종이었는데 검인정을 통과한 교과서가 이제 교학사 교과서가 하나 추가돼서 8종 교과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검인정을 통과된 7종 교과서는 어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게 매우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폐쇄적인 시각으로서 바라보고 이런 게 있다는 거. 이거 부분에도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그 인터넷과 각종 뉴스 매체들을 통해서 막 공격이 됐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도 뭐 좀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내용이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뭐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이었는데 배재정 대변인 유관순을 뭐 폭도요 테러리스트요 뭐 친일 사관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입에서 스스로 아니 어떤 미친 역사학자가 그런 책을 다 쓴 거야. 그렇게 저는 이제 유관순을 폭도로 규정하고 그렇죠. 뭐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아니 뭐 그 일본 교과서도 아니고 말이죠. 대한민국 교과서가 어떻게 유관순을 폭도라고 하며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역사 교과서를 쓸 그 비양심적인 내지는 아니야 이게 나쁜 역사학자가 어디 있느냐. 내 입에서 욕이 나오더란 말이죠. 누구나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은 미친 사람 아니야. 선동입니다. 그게. 그렇죠. 저 사람들의 전형적인 선동. 그래서 뭐 배재정 대변인을 비롯해서 몇몇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런 친일 그러니까 천황에나 갖다 바쳐야 할 만한 책이다. 뭐 친일파들 그건 전라북도 김승환 교육감이 천황에 갇혀야 될 뭐 바쳐야 될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친일파들을 위한 뭐 교과서. 그래서 뭐 쓰레기통에 집어 쳐놔야 아주 험한 말들이 오갈 정도로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은 저 같은 국민들은 기억에 남는 거는 교학서 교과서를 구해서 볼 수도 없고 그렇죠. 다른 교과서가 어떻게 써 있는지 볼 수도 없고 국민들은 뭐만 남아요? 친일파 교과서. 그렇죠. 쓰레기통에다 넣어야 될 폐기 처분할 교과서. 요것만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유관순을 폭도로 규정한 아주 나쁜 교과서. 6개월간 우리는 그 논쟁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학서 교과서가 나왔어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사진도 실리고 옥중에 저 돌아가신 내용까지 자세하게 실어서 나왔단 말이죠. 3.1운동의 특징이 그 비폭력 평화 시위로 출발을 했다가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다른 역사 교과서도 다 똑같은 관점에서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역사 교과서는 보지도 않고 이쪽에서 쓴 역사 교과서 비폭력 평화 시위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거 되는 거구나.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돌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짱돌도 던지고. 그럼요. 지금 같으면 보도블록 깨서 그것을 갖다가 폭력적인 시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다른 교과서도 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교학서가 쓰면 그랬기 때문에 폭도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폭도가 된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짜깁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짜깁기 해서 완전 사람을
우리도 매도시켜버리는 방법. 말로 이거 말 폭력이다 이거야. 그럴 수 있겠네요. 윤주용 폭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부로 폭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 나 폭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민족 전쟁이라고 네. 하는 동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 뭔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을 마치 친일파 깡패인 것처럼 다 짜깁기해서 막 그 옛날 사진도 막 지금 현대 사진으로 막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8군데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이승만을 딱 그겁니다. 쓰레기로 만드는 우리 건국 대통령 쓰레기로 만든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관순 우리 3.1운동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은 유관순 누나예요. 네, 누나. 우리 평생 가슴속에 누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영원히 누나입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누나. 영원히 본받고 싶은. 예, 근데 그 유관순 누나가 예.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 시위를 하고 가다가 그분은 계속 비폭력 평화 시위를 비폭력 했어요. 평화 시위를 쭉 주장했는데 예. 이제 3.1운동이 폭력적인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있었다라고 예. 했던 기술을 예. 다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예, 마치 폭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폭도로 만들었던 교학사 교과서다. 이렇게.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대단한 그 논리도 그들만의 논리. 전 세계에 통하지 않는. 그렇죠. 예. 한국에서만 통하는 논리.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유관순을 폭도라고 했던 게 아니구나. 저들만의 아주 저급한 논리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제가 어렵게 저들이 어떻게 그러면 역사 교과서를 썼는가 봤어요. 2박 3일 동안. 7종의 교과서를 다 2박 3일 동안 봤는데 그중에 4종 교과서에 유관순 이름 석자도 안 나옵니다. 아, 진짜요? 네. 4종 교과서에 그러니까, 유관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왜 그런 거죠? 아니 그러면서 유관순 사진도 안 나옵니다. 사진조차도 안 나오고 유관순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 뒤에 색인에 책 보면 색인 있잖아요. 색인에도 없습니다.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관순을 폭도라고 그렇게 유언비어 왜곡 날조시킨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유관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교수님, 학자님, 전문가님, 제가 좀 답답한데 저들 책에 유관순 이름 석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그들의 그 역사관의 문제가 있다. 역사관의 문제가 있다. 사관. 예, 보통 이제 사관은 다양성을 갖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강요되면 안 되는 거죠. 사관이 민중 사관이다. 민중 사관이다. 프롤레타리아 민중 혁명. 거기에는 이제 노동자. 청년.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 출신입니다. 이화학당 신여성이죠. 신여성이죠. 이화학당은 누가 세웠느냐? 미국의 감리교에서 미국에서 이제 세운 학당이에요. 그렇군요.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가 왔고, 그러니까 이제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세운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기여한 이화학당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 출신이 유관순 사관에 근거했을 때 빼고 싶은 거죠. 빼고 싶은 거죠. 그래도 빼면 안 되는 거지. 뺄 게 따로 있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감히 빼버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곳쯤에 유관순 열사가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옥중에서 한번 구출됩니다. 결국 또 들어가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런 사건들 미국이 한국의 근대화 내지는 그 한국 교육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금의 그 교학서 교과서를 제외하고 7종 교과서가 민중사관, 민족사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면직 교수죠. 안면직 교수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완전 지금의 현재 역사 교과서가 운동사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저항 이걸 기반으로 한 교과서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누나의 독립운동사, 이거 매우 중요한 영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걸 빼버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더 말씀 좀. 유관순 열사는 비폭력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사실은 갇혀서 옥에서 이제
죽으신 건데 돌아가신 아하. 건데 예. 그들의 역사관은 그런 얌전한 네네. 비폭력 평화주의가 아니라 예. 계급 투쟁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싸워서 짱돌을 들고 던져야만 되는 거죠. 마치 북한이 주장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유관순 열사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지금의 7종 교과서는 한마디로 좀 어떻게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북한하고 좀 연계를 좀 해서. 예. 일단 지금 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네네. 우리 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금도 네. 우리는 뭐 공산주의로 그냥 학생들이 배우고는 있죠. 근데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사라졌죠. 그렇죠. 예. 북한이 공산주의인가요? 북한도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닙니다. 요거는 예. 1인 독재. 그렇죠. 예. 아주 나쁜 폐쇄 예. 독재 복권적 체제이지. 왕조 국가나 공산주의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 접근도 못하는 그 저열한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그 민중사관 그는 공산주의 유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유령. 좀 살려보고 싶은. 그러니까 마치 북한은 그냥 정통성 있는 집단처럼 국가인 것처럼 딱 포장해놓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역사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를 그렇죠. 가지고 왔단 말이죠. 공산주의와 정반대되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우리 그 산업화의 그 전 단계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이라든지 자유를 허락해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들 역사관에 의해서는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가가 있을 때 과라고 하는 그 말년에 3.1 부정선거 그 부분 그것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절대적인 관은 아닌데 그렇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맞습니다. 마치 독재자 마치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 같은 태어나서는 안 될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끌고 가는 것이 그들 사관에 맞지 않는 거고 이 논쟁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지난 10년 15년간 그들 마음대로 잘 가르쳐 왔는데 아이들을 막 혼란스럽게 해왔는데 제대로 된 교과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교과서가 그 제대로 된 역사 서술만 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들이 가장 금기시하고 있는 대목을 건드려 버렸어요. 어떤 부분이죠? 금기시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게. 그건 정말 절대 존엄을 흔들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 존엄. 이 절대 존엄이라고 하는 건 사실 북한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그렇죠. 북한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 역사책에서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용납 안 되는 거죠. 큰일 난 거. 이거 대한민국 학생들이 알면 우리는 계획경제 지도자는 실업은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준다.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북한 주민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난민보다 더 못 사는 거다. 이 북한 주민의 인권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과서가 나온 거죠. 요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우기 시작하면 당신들이 주장했던 거는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게 생겼거든요. 제대로 논쟁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진리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가짜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교과서를 쓰레기통에다 쳐놓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밝혀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어떻게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어떻게 개거품을 물고 달아들고 있어요.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이 한쪽만 민주당 개거품은 한쪽만 개거품 물었죠. 이쪽은 너무 얌전해. 그렇죠. 말도 못해. 근데 그게 그렇게 막 논쟁화 시키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빛을 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들의 시민 상태 혹은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철학적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철학적 부재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자질이 없다. 철학적 부재. 그들이
대한민국에 네네.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지 음흠.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뭐랄까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무개념이라고 할까 그래요. 개념이 없다. 네, 철학적 부재. 아하. 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교학사 교과서가 그 나와서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 이 교과서를 통해서 역사를 다시 배우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느 정당에게 유불리한 건 실제로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당연한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건 뭐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건데 뭐 배우겠으면 뭐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있다라면 진영 논리는 있죠. 진영 논리. 그렇죠. 가짜 진영 논리. 가짜 진영 논리. 보수, 네네. 진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사상이나 역사학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뭐 제가 굳이 보자라면 저는 자유주의자 같아요. 제가. 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뭐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책을 좀 봐도 저도 좀 유식해지려고 공부를 좀 해보는 거죠. 깊이는 못해도 자유주의자는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의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자유주의자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예. 뭐 가끔 토론 같은 걸 해보면 저를 뭐 뉴라이트라고 하고 보수 꼴통 보수라고 하고 그래서 쟤들이 무개념하구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디시죠 지금? 저는 뭐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전주 옆에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그래요? 예, 그래요. 그게 지금 사투리로 할 것인데 그 뭐시기 방송을 어떻게 했냐? 거시기니까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호남 사람. 호남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더 리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버려요. 민주당 얘기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금 말 못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십시오. 예. 이거 해버려야 되겠구만. 예. 그런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이렇게 어느 사이트에는 전라디언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전라도 사람, 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보수 꼴통이라고도 욕도 먹지 않습니까? 욕도 먹는데 여튼 딴 얘기인데. 자, 이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이제 정치권도 약간 그런 입장으로 좀 바라보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전교조하고도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예.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절대적 영향을 미치죠. 상당한 영향이 아니라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그럼요. 전교조 그에도 얘기 좀 잠깐 좀. 이 8종 교과서의 저자들이 총 53명이에요. 53명. 네네. 예. 그 중에 이제 교학서 교과서 저자들이 7명이에요. 네네. 53명 중에 7명은 확실히 전교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교학서 교과서 저자는. 그렇죠. 예. 교학서 교과서는. 그러면 53 빼기 7, 46. 예, 46. 46명 중에 19명이 전교조 출신. 네. 아하. 그러면 뭐 두세 명씩은 끼어 있다고 봐야죠. 한 교과서마다. 예. 절대적이죠? 예. 상당한 거 아니죠? 예. 절대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교조 가 전국 역사교사 모임을 또 거의 지배 내지는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들이 역사책을 또 쓰고 그들이 선정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만의 리그. 네네네. 그나마의 그 밥. 예. 그리고 또 가르칠 때는 역사책이 있음에도 그거는 검인정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너무 이제 엇나가는 거는 안 쓰겠죠. 네네네. 역사 관해 문제는 다르겠지만 근데 실제 수업할 때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그 다른 교재들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 간의 갈등 지난 정부에서도 그 사회통합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정부는 100%를 넣어가지고 100% 국민통합위원회로 또 발족을 시켰단 말이죠.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윤주영 씨, 혹시 이 사회 갈등, 국민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입는 손실에 대해서 본인이 계산을 해보시지는 않았고 들어본 바는 저도 있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금액적으로 조 단위로 들었는데. 조 단위 맞죠? 네, 조 단위로 들었는데. 조 단위, 발음은 주의해야 조 단위. 조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 예. 얼마죠?
적게는 네네. 80조 원에서 많게는 예. 242조 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죠. 갈등 비용이라고 하는 게. 이 비용이 얼마나 큰 비용이냐면 네네. 우리 국가 GDP가 지금 1,300조 원대거든요. 그렇죠. 예. 1,272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1년 교육비 예. 45조. 국방 예산 그렇죠. 34조.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갈등을 통해서 예. 그런 갈등들이 없으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네네.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GDP가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네네. 국민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건데 이 갈등 때문에 이 국민이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역사 거죠. 교과서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그 교학사 교과서 제하고 7점 교과서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커서는 이게 그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세대를 통합해내는 데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대 간 갈등의 지금 요소가 바로 이 역사 교육이 왜곡되고 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산업화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버지 세대를 부정해야 되는. 그러면 이게 국민 갈등이 지금도 연 80조에서 240조인데 갈수록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갈등이 증폭이 되면 사회적인 손실이 훨씬 크겠죠. 저는 그거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교조가 노리는 것이 이런 그 국민 통합을 해치는 사회적 갈등을 자꾸 조장하는 이런 역사 왜곡 교육을 하는 것, 요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겠다. 누가? 자식을 맡긴 우리 학부모의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교조에 대해서 뭐 다음 뭐 시간에 뭐 전교조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전교조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좀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요. 보통 전교조를 좀 보면서 든 생각. 지금 현재 뭐 안 싸웠어요. 싸웠다고 하면 폭도됩니다. 죄송합니다. 싸우지 않았고요. 싸우지 않았고 논쟁했습니다. 논쟁. 비폭력 평화적으로 논쟁을 해왔었죠. 그럼요. 논쟁하는 거지. 전교조에서 좀 어떤 뭐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전교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 때문에 세상이 또 시끌시끌하지요. 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공안 탄압이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외 노조 요 문제는 법치주의를 함에 있어서 전교조가 내부 규약을 국가에다가 신고한 고용노동부에다 신고한 것과 다르게 신고되었으니 내부 규약을 고쳐서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해줄 테니까 법 테두리 안에 있어라. 법내 노조. 우리는 법외로 가겠다. 요거거든요. 뭐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탄압입니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탄압이에요? 그건 아니죠. 전교조를 바라보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교조가 지금 대단히 그 판단 착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전교조가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3, 4년 전, 4, 5년 전 얘기입니다. 일지고사 거부 얘기 아시죠? 전국의 학생 수가 700만 명이 넘습니다. 초중고 학생 수가. 일지고사 거부에 대해서 뉴스면 뉴스, 방송이면 방송, 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전국적으로 뭐 250명이 뭐 일지고사를 안 봤다. 학업 성취도 평가입니다. 정확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 숫자는 학교에서 보는 기말고사도 감기 걸려서 못 나오는 학생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란하기만 하지 실제로 내용이 없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일제고사, 다시 말해서 정확한 용어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딱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생 서열화가 된 게 아니라 학교가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다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학교가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는 결국은 누가, 그 학교에 속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요게 나타나는 거죠. 그거 평가되는 걸 그렇게 거부하는 거는 그들의 이기주의죠. 근데 전교조와 또 그런 거 부분도 있고, 여하튼 전교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우 편향적인 편향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례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하니까 사례가 바로 생각나잖아요. 저한테 이제 그 학부모가 전화 제보가 왔어요. 전학을 가야 되겠다. 고등학생인데요. 왜냐 그랬더니 아니 신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논조가 있고 한겨레 경향신문 논조가 있고 뭐 한국일보 논조가 있고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교의 그 사회 선생님이 한겨레 경향신문의 사설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 학생이 집에 와서 논의를 같이 해보는데 전혀 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판단할 때 이 학교에다가 아이를 맡겨놨다가는 큰일 나겠다. 전학 간 사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 예컨대 집에서 동아일보를 보는 학부모한테 야 그런 거 보면 큰일 나. 한겨레 경향 봐야 돼. 한겨레 경향을 강요하는 뭐 그런 사례들. 나 그런 거 하면 전북의 우리 고향이죠. 거시기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김영근 선생이 김영근 선생이 어느 선생이에요? 역사 선생인가 사회 선생인가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중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 그게 임실이. 그 관촌입니다. 거시기 해볼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빨간 물들이 그냥 확 들게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구나. 그 어나니머스에서도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해킹했더니 거기에 정규주 출신 교사들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정규주의 아무튼 역사 교육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7종 교과서에도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래 이제까지 7종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게 한쪽으로 편향된 이제 시각으로서만의 역사 사관을 봐왔던 거고, 그 편향된 시각이라고 하는 건 그게 뭐 왜곡이 될 수도 있고 뭐 날조가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축소 은폐가 될 수도 있으나 여하튼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북한의 그 시각은 좀 어떻게 보면 온정적 시각 이런 것들이 이 줄을 이루었다라고 보면은, 자 이제 교학사 교과서는 아니다. 역사는 그게 아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나름대로 각 뭐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뭐 공과 가가 다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진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교학사 교과서를 이렇게 좀 정의를 해준 어떤 내용이다 정의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좀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교학사 교과서를 제가 이제 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어서 저는 뭐 처음에 접근할 때는 역사관 뭐 이런 걸로 접근한 건 아니고 과연 유관순을 폭도라고 했을까? 진짜 그랬을까? 이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아니구나. 뭐 김구 선생을 8번밖에 언급을 안 했다. 그래서 제가 그 2시간 넘게 걸렸어요. 18번이나 언급했는데 왜 그 8번이라고 했을까? 그런 거나 제대로 세워가지고 공격하지. 안창호 선생님 사진이 없더라. 왜 안 다루냐? 안창호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 그래서 아니 정말 그 근현대사에서 그렇게 비중이 있으신 분을 안 다룰까? 대체 그 봤더니 사진 내다가 2번의 자세한 설명이 있더란 말이죠. 아니 쟤들이 주장하는 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역사관의 관점으로 쭉 봤더니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갖고 가게 만든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탄압받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탄압받았기 때문에 늘 너도 터지고 그냥 힘들고 막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력 양성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실력 양성운동. 근데 교육이 중요하다. 얼마나 멋진 사관입니까? 그런 걸 자세하게 다른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을 발굴을 시켜서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과서예요. 그러면 이 교과서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에 온 국민들이 그러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계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소위 그 좌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검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바꿔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인정의 문제점. 네네. 사실 그 역사를 기술을 할 때는 네네네. 역사 서술,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기준이 있어요. 집필 기준. 집필 기준. 좌편향 7종 교과서 중에는 그러한 집필 기준을 어긴 교과서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검인정을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가 몇 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좌편향적이다라고 해서 법원에 그 제소를 했고 법원에서 1심에서 그게 유죄가 됐고 2심에서 이제 무죄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기다린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래서 교과서 집필 기준 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교과서를 심의를 해준 그 검인정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검인정위원회를 제대로 체계를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정교과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교과서로 가기 전에도 정 안 되면 저들이 정말 너무 왜곡하고 날조하고 그리고 그 역사학계 자체가 저들의 장악돼서 뭐 검인정 자체도 그 위원들 자체도 지금 금요한 그 꼴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뭐 국정교과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그 논의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검인정 제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못했다. 그 논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우리는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이제 검인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뭐 교학사 교과서도 오류가 있고 저들도 오류가 있고 다 오류가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오류를 수정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죠. 교학사 교과서는 다 권고사항을 따르고 수정해서 내놨어요. 교학사 교과서 오타가 워낙 많아서 오타 때문에 그런 거죠. 손발이 오르가도 좀 창피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들을 수정하라고 했을 때 교학사 교과서는 100% 수정을 했어요. 위원회가 그 수정하라고 하는 권고한 대로 수정을 했다. 근데 이제 저쪽 7종 교과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수정하라는 대로 하진 않겠다. 우리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알아서 수정하겠다. 깡패네요. 자체 수정 권고. 그게 이제 체계나 뭐 질서 따위는 뭐 자기는 필요 없고 어차피. 근데 검정위원회는 또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검정위원회도 그 지금의 좌편향적 좀 더 시간만 가면 어떻게 보면 전북적 시각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역사학계를 거의 다 장악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좌편향된 교과서 검인정에도 그 저항하는 자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할 거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주장하기를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고 어떤 역사 교육을 하는지도 몰랐고 맞습니다. 첫째는 수능에 안 나오니까 뭐 그 점수에 반영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을 우리가 좀 게을렀던 거죠 학부모들이. 그런데 이제 수능에도 나옵니다. 유관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저쪽 교과서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죠? 유관순은 못 쓰죠. 못 쓰죠 이제 모르는 거지. 누구였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배워야 된다. 점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점수 민감합니다. 우리 솔직히 학부모님은 그거면 다죠 사실은. 그렇군요. 굉장히 역사관의 문제가 최상이지만 점수도 중요하다. 학부모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학부모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근데 이게 교과서로 한번 채택이 되면 이것도 상당하잖아요. 이게 수입도. 요거. 왜냐하면 학생들은 무조건 봐야 하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못 해봤는데. 한번 있어보자. 한 권에 17,000원이거든요. 한 권에 교과서 한 권에 17,000원이죠. 17,000원 곱하기 학생 수가 60만 명. 60만 명이요. 102억이네요. 이 돈이 또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102억을 가지고 8종 교과서의 출판사가 역사 교과서만 가지고 102억 나머지 책들 뭐 1학년 책, 2학년 책, 초등학교 책 말고 교과서 시장도 굉장하네요. 엄청나네요. 역사 교과서 책 100억을 어느 출판사로 가져가느냐. 저자도 뭐 책이 많이 채택이 되면 저자도 뭐 저작권료 받겠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교조 출신들이 2명씩 한 2-3명씩 각 교과서에 들어가서 집필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궁금한 게 돼 있어요. 이 교과서를 네. 어떻게 채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받아보는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이렇게 됩니다. 네. 학교의 모든 학교 경영의 책임, 네네. 학교 행정의 모든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장 선생님이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교장 선생님이 그 채택을 다 할 수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혼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학책을 점수를 매기는 거죠. 아하. 역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역사책을 8종을 놓고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점수로 뭐 매긴다거나 채점표를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뭐 3, 4순위 안에 드는 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올리면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회부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이렇게 갑시다 하면 뭐 원하는 대로 통과해주는 그런 관행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강남 엄마들을 만나 보니까 강남 어머니, 목동 엄마들도 만났고 분당 엄마들도 만났어요. 제가 다 만난 분들이에요. 일주일 안에 지금 최근 만나 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학부모들이 결정을 해야지. 교과서를. 예. 근데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이 7종 교과서, 이제 8종 교과서, 이제 교학서까지 이제 나오는 거니까 7종 교과서 중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역사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중에 뭐 한 3권 정도를 채택을 하고 나면 그걸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한테 올리면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운영위원회는 심의 권한이 있어요. 심의 권한이 있다. 의결은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교장 선생님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니고 저 뭐 좌편향된 교과서 문제점이 더 많다던데요. 우리는 제대로 된 교과서로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이 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도 교장 선생님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바꾸기는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바꾸려면 학교 운영위원회에다 서면으로 운영위원장님, 운영위원회께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한 결과는 요건데 나는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거 쓰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쉽지 않죠. 관할 교육청에다도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목동 엄마, 강남 엄마, 분당 엄마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수학 교과서를 딱 보고 아니 교장 선생님 방정식 설명이 이 책이 더 잘 돼 있는데 왜 이 책을 애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이 책으로 사세요. 학부모들이 다 결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달랐던 건데 그래서 힌트를 얻은 거죠. 역사 교과서도 분당 엄마처럼 강남 엄마처럼 전국의 학교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지향적이고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 학부모들이 결정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역사 교과서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결정할 수 권한이 있나요? 근데 학부모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가 있죠. 이게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2번 해봤어요. 두 학교에서 서곡초등학교하고 전주 중앙중학교. 내가 이제 거기 위원장을 했거든. 동네 얘기 나올 때는 꼭 이렇게 사투리가 한 번씩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나는 실제로 강남 엄마는 아니었지만 전주 아빠지만 내가 어떤 교과서로 이 책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느냐 내가 다 봤어요. 다. 영어 책은 이 책이 훨씬 쉽다. 잘 가르친다. 예문도 좋다. 이 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심의한 대로 다 했어요. 내가 뭐 강남에 안 살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학부모가 계시면 적극적으로 우리 그 자식들이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한 그것 또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역사 교과서 또한 그 학부모님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너무 지나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역사마다 있었던 지도자들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게 쉽게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 역사책에 유관순도 없는 책이 있다면서야고. 유관순 없는 책. 어떻게 그런 역사 교과서로 배울 수 있냐고.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부모 한마디면요. 사실은 굉장히 교장 선생님들도 학부모의 말씀이 가장 또 큰 힘이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뭐 50분 동안 이 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
끝으로 네. 우리 조영곤 대표님께서 못다한 얘기 중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혹시 있나요? 벌써 50분이 다 간 거예요? 예,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30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기회를 더 다음에 또 한번 모실까요? 예, 다음에 기회를 그냥 주시면 사투리 특집으로 한번 모실까요? 아니 뭐 정교조 얘기만 해도 아, 좋고 정교조, 예. 뭐 다른 얘기도 좋은데 오늘 못한 얘기 5분간 더 할 수 있는 거죠.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 교과서는 값으로 따지자면 한 권에 15,000원, 7,000원. 네.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를 떠나서 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권에 17,000원짜리 역사책이 아니라 사실은 1억 7천만 원어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이 역사 교과서를 어떤 책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 그 우리 학부모들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평준화 뭐 이런 제도에서 의무교육 이런 거에서 강제로 너는 이 학교에 가 너는 이 학교에 가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되는 학교에다가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해 주놓고 거기서 배우지 못한 부분들을 어디 가서 배웠어요? 학원 가서 배웠어요.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교육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여윳돈이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나 벌고 내 각시 벌고 합해서 300만 원 정도 되는 게 평균 뭐 그 정도면 잘 버는 건데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둘 사교육비 하려고 하다 보면 7, 8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금방 나가버리는 거죠. 통신비 해야지 자동차 유지해야지 쓸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선택권이 봉쇄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역사 교과서 문제도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만이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만이 역사 왜곡 문제는 바로 잡아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학부모 회장 아니어도 좋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하십시오. 나 몇 반 이런 거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나 학부모인데요. 나 국민인데요 해도 좋습니다. 정말 학교 측에 강력히 얘기해서 역사 교과서 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거의 1시간 동안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영곤 대표님을 모시고 교학사 역사 교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우리의 흔적들을 제대로 배우고 그게 이제 역사일 텐데요. 흔적들을 제대로 배워야 미래를 설계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한 우리의 과거의 역사라고 하는 게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암울하고 침울하고 폐쇄적인 그런 역사만을 교육받아 왔다면 우리의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암울하고 침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를 양쪽 시각으로서 제대로 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한쪽 진영에만 치우쳐가지고 이 교학사 교과서를 많이 쓰레기통에 쳐놔야 한다고 하는 그렇게 매도하면서 뒤에 뭔가 배후 세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꾸 호도해가는 그러한 정치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의 이슈파이터 첫 방송을 진행해봤는데요. 다음 이슈파이터에도 이슈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수 있도록 하죠. 또한 조영곤 대표님을 모시게 되면 훗날에 진짜 전라도 사투리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 특히 학부모, 학생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슈파이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영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